네, 우선 참 개인적으로 자기가 살아남은 그쪽을 탈출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또 지금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대해서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그 사회에서 흔히 이제 가끔 얘기가 김일장 장학금이라는 얘기가 이제 가끔 나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쪽에서는 그 얘기가 마치 그 빨갱이도 더 쉬운 보수 쪽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언뜻 김중민인가요? 대남부서 그런 김일성과의 오래전에 얘기인데 실제 그쪽에서 남쪽 어떤 학생들에게 그 장학생이라는 뭐 어떤 그 형태든 간에 장학생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무슨 금액적으로나 뭐로나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 학생이 전달됐을 적에 그게 성립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어떤 아는 바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뭐 김대중이 간첩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탈북자들은 이미 전에 그는 간첩이었든 아니었든 북한이 돈을 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해서 대통령이 돼서 북한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는 건 북한 사람 2,300만을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내놓으려면 대남대학 사람들이 김대중이한테 돈 10만 달러 또 조총련대 사람들을 통해서 넘겨준 거 뭔가 말은 들을 수 알지만 증거는 사진도 없고 증거는 내놓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야당 활동을 하면서 만체제 운동을 한 번만에 샀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통비되게 되면 북한에 가면 김대중의 그 무력이 다 통전부 박물관에 가면 다 있으니까. 이번에 이사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니 장학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일성은 분명 김중희한테 아이들에게 다 공부시키라. 그까지 교수님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부시켰냐? 시켰습니다. 돈은 어떻게 시킵니다. 돈은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교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의 첩보감을 통해서 북한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에는 8.15 해방 후에 한일발산 투쟁하는 사람들로부터 해서 수천 명의 간첩들을 남아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정희 시대 때 파낸다고 했지만 절반을 못 파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북한에는 노동당 안에 11과라는 게 있습니다. 1과, 2과라는 게. 5과는 이제 미인들 뽑아다가 노리게 만드는 데가 중앙당 5과. 중앙당 11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남 간첩 가족관리과입니다. 평양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들에도 고급 아파트, 뭐 고급이라면 뭐 대한민국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치면 최고의 상인지대. 가스 떼는 문제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산소를 받을 때 가스 정상 쪽으로 공급하고 배급 정상 쪽으로 공급하고 그 자녀들 딱 한 명씩 남겨놓고 농담 내버렸어요. 자녀들은 국가에서 다 공부시켜서 외국어대학, 김성종합대학 2개 대학을 꼭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 정무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여기다 다 박아서 간부로 다 박았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걸 걱정 없이 다 보장해줍니다. 과오를 보면도 다 용서해주고 그런 세대수가 한 6, 7천 세대 된다고 봐야 되겠나? 살아서 대한민국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한 집이 쑥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간첩활동 대한민국에 나와서 간첩활동하다가 잡혀서 아니면 자수에 끌나
아니면 잡혀서 이 조난에다가 변전에다가 이간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그 한순간에 가서 쭉 뽑아서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대한민국에 아직도 본인은 죽었어도 그 가족들이 남아서 계속 간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첩들은 우리가 연락서 사람들 통해서 물어보면 그건 누구야? 뭐 지금 나가서 움직이는 건 김대중이야? 아니야, 김대중이 다 흡수된 사람이야. 누구야? 나와서 몽땅 우대식이랑 나와가지고 돈을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는 땅도 싸고 기업 활동을 해서 돈만 쫙 벌어가지고 기업으로 애국자로 가장하고 우파로 그것도 애국우파로 가장하고 딱 숨어서 기업 활동만 하고 쭉 하면서 흡수해서 김종태 그다음에 신영복이 뭐 이런 다 남조선 사람들이 흡수해서 그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민주당의 눈 안 나오는 국회의원들 뭔가 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흡수해서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지금 종착파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동당에 다 가입시켜가지고 충동명령을 사인하게끔 과오를 보강에 다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야 너는 몇 명을 이번에 어느 대학에 보내라. 너희는 누구를 몇 명을 어느 대학에 보내라. 너는 몇 명 보내라. 과제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타나지 않은 그 선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해서 공부시켜서 뽑아서 또 배치까지도 그 공부시켜서 걱정 없이 다 배치해버린다고 합니다. 교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교육기관에 철저히 조직을 묶어서 전교조를 만들고 또 대학 교수들도 다 만들어서 다 여소마다 다 나가주는 것까지 그 남조선 사람들 돈으로 남조선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남조선 각 부문에다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돈을 누가 얼마나 주었냐 하는 그 증거는 홍익에 대해서 통전사업부 중앙당 당전의 통전사업부 대담연락부서 그 크게 산골짜기에 저 자성군에 하나 있고 우리 평안북도에 하나 있는 그 문서권을 주셔가지고 간첩명단, 간첩학원 명단, 그 다음에 충성명세에 사인한 명단,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 그다음에 주사파 그 단체에 가입한 사람, 그다음에 주세사 학습조에 가입한 사람, 그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라니 돈 남겨주고 아가씨끼와 놀다가 나온 목사들, 이 명단이 다 작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거기에 코에 끼어서라니 엄청을 받아서 나는 돈 내라면 돈 내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살아나와야 자기네가 살기 때문에 지금 파랑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 정권만 거꾸러지고 그 문서가 온 세상에 공개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피바람이 불어야 돼. 피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피바람이 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박사님, 선생님들이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탈북자, 부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과 지금만 좀 동떨어진 거지만 이제 교육 장학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김수희가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준 건 아니고, 네. 오히려 북한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만한 교육을 시키겠어요. 남조선에 박힌 사람들, 또 남조선 기업가들 돈 뜯어가지고, 야, 너 아버지 엄마 뭐야? 대학까지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머리는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뽑아가지고는, 교육시켜가지고는, 자기 공부시키고, 직업까지 마련해줬는데 충성 안 하는 팩이 있으니까 솔직하죠. 그 안에서 그렇게 안 지원해줬으면 자기는 대학이라는 건 바로 문전에도 못 가볼 그런 가난한 집의 아이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돈으로 대한민국의 욕정을 키웠다는 겁니다. 네. 북한의 조정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점을 감명 있게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이 남쪽에서 이 광명천지에 머리 좋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한자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슨 주체 사상에 그렇게 힘치를 쉽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이 있으시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 들어가서는 성격 알겠지만 성격 참 더럽고 일단 칼끝이라도 올라섭니다. 무서운 게 없이 북한에서 정말 시키는 대로 당연히 시키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은 강부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저 자강도 평안북도 강계군 산골에서 뜀목을 타던 노동자의 자식이 전데 우리 아버지가 8살 때 죽고 막 그런 걸 날 대학을 데려다 공부시켜서 간부를 시켜줬는데 저도 능력상 최고로 일을 잘했어요. 근데 여기 조선노동당 김소희 조사관가 있는 조선노동당 당직을 가슴 심장 꼭대기가 30여 년 동안을 차고서 정말 전 세계를 미주밭에 돌아다니면 충성을 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노동당 쪽을 가슴에 차고서 충성했던 나보다도 더 충성하는 김소희한테 충성하는 충성문자가 바로 대한민국에 드디어 쌓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들이 아니 대한민국 농민들이 지은 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노임을 받으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이 정치가 이놈들이 왜 무엇 때문에 자기한테 아무것도 공부도 안 시켜주고 쌀 한 덜 주지 않은 저 김소희한테 저렇게 충실할까 하는 건 여러분들 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그래서 이거 같은 한반도지만 남북이 같은 한반도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남조선 사람들을 하는 데에는 이 종북 주사파 이하들한테는 민족의 다른 피가 흐르지 않나. 사대주의. 이러면 자기 야심을 위해서는 적을 등에 업어가지고라도 자기 족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낚이는 그 야심이라는 게 결코 나쁘진 않은데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막 체육 선수가 자기가 남을 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막 피땀을 흘려서 막 이기는 건 그 야심은 좋은 건데 정치가들의 이 더러운 야심은 적을 등에다 업고서 자기 동족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참 나쁜 버릇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거나 저보다 충성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원들보다 훨씬 충성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제 오죽하면 종족이 다른 게 아닌가. 더러운 피가 흐르는 종족이 있지 않냐.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국민교육, 아까 말했지만 국민교육이 우선 잘 안 되고 기하고 자유민주주의라 해가지고서는 문화, 예술 이런 데서 국민들을 교육하는 사업을 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자기만 주관하니까 자기한테 사업하다가 자기가 일을 잘못해서 망쳐먹은 놈도 종부 나쁘다 그러고 자기 친척이 하나 뭐 잘못해서 감옥 갔으면 종부 나쁘다 그러고 다 종부 나쁘다고 그저 나쁜 생각만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결함을 자기한테서 참고 뭔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한 가득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다 나니까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박힌 간첩들이 그런 사람들을 싹싹 끌어당겨서 야 우리라도 활동을 하자. 김종태, 신영복이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묶어서라니 뭐 통일혁명당 만들어서 뒤집어 명하고 그 조직을 묶어서 대한민국을 전동할 조직을 묶었다 지금 간만에 가인 이석기 같은 자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다 이거 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다 흡수시켜가지고 선전선동으로 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분명 옛날에는 북한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북한이 맨 처음에 이 정부 좌파가 어떻게 생겼냐면 북한이 강할 때 생긴 겁니다. 박정희 시대 때랑은 북한이 좀 강했으니까 잘 사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선전에 능가다니까 북한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나라 넌 만민이 평등한 나라 네가 뭐 독재가 없는 나라 뭐 어디 평등한 나라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막 대한민국에도 막 그렇게 선전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간첩들이 야
앞으로 김성 장관님께서 이 대한민국 남조선을 이제 무너뜨리고 먹고 나면 우리 사회가 형성되겠는데 우리 그 사회를 위해서 너도 같이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해서 흡수시켜서 노동당에 가입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해서 또 잠수함 타고 북한으로 데려다가 사람이 노동당 그 다시대가 자와이구스를 석가시 공부까지 시켰어요. 시켜서 남쪽에 내보낸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친구를 끌고 친구가 다단계식으로 끌고 나갔어요. 친구가 친구를 끌고 자기 윗사람은 뭐 하나만 알고 그 윗사람은 모르게 이렇게 점조직으로 끌면서 끌고 해서 이렇게 끌고서 사람들이 이 종교의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한쪽들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뭐 원래 뭐 가서 충성 김정은이라고 만나 박정희거든 그러면 뭐 가서 개처럼 나왔을까 그런 가서 그 다음에 촛불 들고 망타는 그 호접이처럼 나가서 광우병 그 시위 때랑 뜻달라다니면 그뭐 춤추나 뭐 처럼 쓰고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북한의 코에 끼어나와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당기게 만든 사람 너 그렇다면 거기에시켜서 너 처벌받게 만든다라고 원고 나와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간첩들한테 코에 끼인 사람 간첩들한테 코에 끼고 불수된 놈한테 또 코에 끼우고 코에 끼우고 해서 나단계처럼 그 새끼가 아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에 몇십만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몇십만 우리들 생각에는 100만 몇백만을 초월합니다. 그런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북한에 덜컥다리 지금 들어갔던 목사들 거기 가서 거기서 뭐 여자를 들이면서 코를 끼어다 이렇게 코 끼어가지고는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나와서 활동하고 다 계속 인물을 죽이라. 너 밑에 조직 뿌리라. 조직 뿌리라는데 반응용 조직 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바치는 사람 뿌리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목사한테다가 반정부 조직을 뿌리라고 이렇게 지령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후원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우리 후원하게 하세요. 그래서 후원자들을 끌어와가지고 목사님이 조직 뿌려서 한데 돈 안 내는 좀 돈 많은 자랑가들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을 내거든요. 그러면 목사들은 또 가는지 아니까 북한으로부터 쌓인 용지가 나가지고 어느 분이 이렇게 이번에 우리를 위해서 돈을 이만큼 헌금해줘서 감사합니다. 김정은 뭐 아니면 대강연락서 무슨 부장 누구 이런 사인 딱 해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아니 야 난 이거 북한에 주라고 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돼요? 아이 됐어요. 그렇게 맙시다 나가납니다. 그러면 그 돈 낸 사람은 코에 딱 끼우는 거예요. 왜? 이 정부에 그 공개 그 사람이 낸 돈이 김정은이한테 네가 딱 공개만 돼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코에 끼고 해서 세상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 학생, 여론, 철없는 아이들까지 코에 끼어서 끌고 다니는 게 저 저마들 수고 아닙니까? 결국 시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그 레닌 시대에 1917년대에 소련 공산당 혁명에서 들고 일어날 때 노동자 시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온 공장으로 시체를 관을 만들어서 메고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발동시켜가지고 시체 혁명한 게 공산당 초기 혁명 투쟁 10월 혁명 레닌의 혁명 그게 아닙니까? 그것을 이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좌파들도 그때 1917년대 10월 혁명 그 시체 그걸 이어받아서 아직도 이 대한민국 좌파들도 시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마비시키고 운동시키고 막 정부를 그 시체를 반정부 운동으로 막 이용해놓고 효순이 미순이 그걸 몇십 년 동안 울고먹다 세월을 울고먹고 뭐 물대포 맞아서 때려 죽이고도 그것도 물대포 맞아 죽었다고 이용해놓고 근데 우파들은 시체가 나와도 이용도 못해먹어요. 참 생각하고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판단이 한번 나야 됩니다. 아마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시면서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거고 결국 무너질 거고 이제 그 변화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서 북한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런 변화당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탈북자 수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보고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탈북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랄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어 태영호 공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망명을 하셨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북한에서 이제 내부에서 정권을 향한 불만이나 그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생활고를 겪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평범한 국민들에 의해서 이게 주도가 되고 출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명문 대학을 나오시고 고위 간부 같은 위치에서 계신 분들이 실제로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서 사회주의 사상의 참사함과 그 모순을 알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화면을 느껴서 변화를 이끄실 것 같은지 어떤 방향이 될 것인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선생님께서는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뭐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제가 5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북한 전체를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북한이 무너지는 건 첫째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한반도 전선과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지금 무력을 굉장히 집중시키고 있고 지금 부산항에 제주도 쪽에 영국의 칼비스너 하나밖에 없는 항공모함도 들어왔고 프랑스에 있는 항공모함도 지금 들어와 있고 미국의 초대 항공모함 넘버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괌 쪽에서 북한을 폭격하기 위한 호주, 일본, 미국 군대의 북파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월 28일, 3월 1일부터 이제 대규모적인 북파훈련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그 오키나와 쪽에는 미국의 네이비실 특수부대 말하는 암살부대들이죠. 최고로 무서운 이거 그 다음에 영국의 특수부대 다 들어와서 지금 김정은이 뭐가지 노리고 있고 겉으로는 북미 회담이요 뭐요 평화회담이요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미국은 너 그게 우리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할 때는 너를 무조건 죽일 것이다 하는 지금 자세로 군사를 총동원해서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군사를 지금 동원시켜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2월달부터 이걸 진행하다 나니까 이제 훈련에 참가한 미군들 자체부터가 야 이거 트럼프 너 뭐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 이거 훈련만 하고 때리지 않고 뭐하는 거야 지금? 안 때릴래? 안 때리면 우리 너를 돌아가겠다. 막 이렇게 항의가 들어가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야 이건 저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그렇게 망신시키는 회담을 할 바에는 하지 말라. 우리 미국 초대 국가가 도대체 국제관계도 외교관계도 없고 조그만 나라 독재국가에 가서 뭐하고 회담이냐 다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정세는 미국 트럼프가 할 수 없이 북한을 때리는 정황으로 저걸로 갈 수 있도록 정세는 거의 다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무너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둘째로는 북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이 문제는 이 시간이 갔지만 좀 끼어들어서 하나 이야기합시다. 참 여기 모인 대한민국 여러분들만 밉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분들이 밉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지난년 좌파 대통령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이 노무현이 아니면 김대중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고 북한 사람들이 좋게 굶어 죽을 이유도 없고 아직도 독재자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북한 내각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각 산학교육성에서 책임지도원을 있었는데 북한은 1996년 2월 달부터 북한에서 바퀴라고 생긴 건 1개도 안 들어갔어요.
자동차 바퀴, 기관차 바퀴, 비행기 바퀴, 땅도 바퀴, 이러면 공장에 전기 돌리는 전동기 돌아갈 수 있는 건 한 개도 안 돌아갔어요. 왜? 전기 없고, 석탄 없고, 원료자재 없고, 시발이 없고, 거의 몽땅해서 북조선은 아침 자고 일어나는 거죠. 옆집에서 통곡소리 막 나고, 집에서 통곡소리 나고, 집 앞에 시체들이 디글디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 같죠. 2년, 3년 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면 상상해 보세요. 북조선 인구 220만 명인데, 거기서 13%가 굶어 죽었어요. 여기 10명이 모였는데, 2.3명, 여기 10명 정도 모였다 치면, 거기서 한 명이 죽었다면 문제 아닐까요? 100명이 모여서 10명이 죽었다면 문제 아니에요? 2,300만, 2,200만 중에서 300만이 굶어 죽은데, 시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군대들 두고 픽 쓰러져서 죽고, 군대 병실에는 몽땅 사람이 영양실조 걸리니까, 하룻밤에 연목돌에 노랗게, 무슨 털이, 노란, 그 털이 막 한 5cm씩 보다 3cm씩 막 스산하게. 그거로 홍문이가 열리고. 이미 근데 100만 명, 한 7, 80만 명이 120만인데 거기 절반 이상이 몽땅 영양실조를 걸려서 병실에 다 실어 넣어서 죽은 건 내다 묻고 집에는 소식도 못 전하고 뭐 전투 나갔다 죽었다고 뭐 한테 효잡치고 결국 부모들은 한테 가서 먹고 살려다 돌려보내고 식량 고향에 보내고 병력이 통통 되고 버처선에 인민부대가 버처선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고 땅 비행기는 시발과 군대들이 몽땅 시발을 다 뽑아다가서는 군대 다 식량 바꿔먹어서 비행기 땅도 몽땅 목숨에서 다 주저앉고 공장 기업소는 생산이 하나도 안 되고 평양에서 신의주 가는 4시간이면 단둥 넘어서는 이 열차가 5일간을 가야 되고 가다가 섰다 하룻밤 가다가 손은 정전돼서라니 하룻밤 또 있다가 또 하루 정도 섰다 가고 겨울에는 기차 안에서 얼어 죽고 되면 그 시체를 이렇게 내려놓고 가고 그렇게 다 망해가는데 그때 누가 살려줬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제주의가 들어오면서 4억 5천만 현금으로 4억 5천만 불 가지고 왔고 5천만 달러였지 자재 가지고 들어왔고 쌀이 계속 들이보냈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이제 다 됐다 하는데 남포항에 대한민국 적식 잡혔을 때 쌀포대들이 2만 톤, 3만 톤 배들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 아이들 동원시켜서 군대 족지 안에 군남보들 지능물로 다 지우는 그 군대들 그 쌀 몽땅 군대들 뽑아다서 군대 매겨 살려놓고는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 세우려고 3년 동안을 김정은이가 지하에 들어가서 어디 숨었는지 말도 안 하고 무서워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말도 못하고 숨어 살다 대한민국에서 쌀이 들어오니까 그 쌀을 군대 틀어가지고 군대 매겨가지고 선군정치 나는 군대를 사랑한다 하고서 군대를 확 끌어안아서 선군정치 선포하고 군대에서 국민들을 진압해가지고 저 나라 지금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어찌게 그 생각만 하면 막 지금도 우리는 김대중이를 북한 참시하고 싶대요.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그 지역사업을 계속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때 북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던데 김대중이 들어오면서 막 당정이나 선전선동부가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이민들이요 뭐라 우리 위대한 김정일 장군께서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드디어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대당들이 경제 공세를 풀고 장군님께 항복을 하고 경제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쌀을 들어왔잖아요. 이게 군대 매개 살피고 다른 군대 매개 살피고 경찰, 검찰, 보이원 이거 매개 살펴가지고 국민들이 하던 장난을 다 때려부시게 하고 국민들이 딱 모가지 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반혁명 세력, 반정 세력이 다 동원됐던 게 그때 목당 잡혀서 김대중이가 들어와서 단천명단 박정희 시대 때부터 박아놨 이승만 박정희 시대 때부터 북한에 박아놨던 단천명단 목단 얘기 있어서 김정은이가 간첩 싹 잡아서 딱 모가지 잘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들고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20년이 흘렀어요. 미쳐 죽겠어요. 근데 우파 정권 만들어줬더니 우파 정신 못하는 북한이
뭐 제주도 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간첩과 장국 좌파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김진태 아니라 뭐 홍모가 아니라 황모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올려놔도 보수 정권 절대로 유지 못합니다. 그만큼 밑에 좌파 세력이 너무 강하고 북한이 살아있고 중국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도 살아남으려면 북한 독재자 죽이고 대한민국을 청소해야 대한민국도 살아남게 되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를 청소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문제는 물론 농장원이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자고 선동을 못합니다. 왜? 그들은 국민을 선동할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김태산이 어떻게 뭐 조금이나 좀 자기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해외로 나가 돌아다니고 남조선에도 가버리니까 이런 독재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서로 독재를 청산하고 우리 제도를 세우자라고 선동을 할 만한 이런 간부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독재자는 북한 독재자하고는 깜짝 안 놀렸어요. 그 밑에 그래도 분당 군수, 도지사 이런 급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자기 국내 보안의 국민들을 선동시키겠는데 이 간부들한테 몽땅 도청장치, 자동차에 도청장치, 집에 도청장치, 사무실에 도청장치 해서 계속 실시간 보이부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을 이분다는 게 좀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보건대는 군부에서 앞으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는 문제는 뭡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저 김정은이 또 씹어대고 막 빨아대고 그 물자만 안 돼서는 벌써 변이 났겠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김정은이가 행복하게 만들면서 국민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또 굶어 죽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막 들썩들썩 하던 건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또 지금 퍼주면서 김정은이 못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까지 뭐 북미회담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상 유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때리지 않으면 북한 국민들이 들고 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권이 서지 않고 우파 정권이 좀 쏘면 좋은데 북한 국민들이 우리 친족들이 형제들이 대한민국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하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원래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우리 탈북자들 영 많이 먹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야 너네 도대체 뭐하는데 저놈야 좌파 정권을 또 세웠냐? 좌파 정권 속에 되면 또 쌀 지원 들어오고 돈 들어오게 되면 간부들, 의원, 안전원들, 경찰들한테 쌀 줘가 배국 줘가지고는 장마당 단속하고 산에 심어먹던 거 밭대기 다 뺏고 하게 되면 그 자유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이 좌파 정권이 서는 걸 매우 싫어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앞으로 벌 낯이 없다. 앞으로 북한 사람들을 벌려면 쌀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쌀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재판할 겁니다. 솔직히. 너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 존재했다고. 근데 앞으로 북한이 변하는 것은 미국이 때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10년 내에 변한다고 봅니다. 10년 내에 변하는데 간부들이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간부들이 들고 일어나는 누구? 중앙당 아랫사람들이. 간부, 아래 간부들. 특히 경제일꾼들이, 정치일꾼들은 너무나 받아먹고 뇌물로 김정은이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기 어렵고 특히 지금은 군부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를 뒤집어 엎는 데는 군부가 많이 거의 80%가 군부가 뒤집지 않았습니까? 이완도 지금 군부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 탈북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대북 지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 동포들이 대북 지원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왜? 이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왜 지지하나? 이명박 박근혜가 우리 탈북자들한테 직장도 준게 없고 돈도 준게 없습니다. 오히려 좌파 정부 들어서니까 뭘 자기네 지지 세력을 두려고 그래도 뭐 조금씩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파들은 이명박 박근혜는 오히려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던 직장마저 다 뺏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지지했어요. 왜? 우리는 북한이 있는 편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분명사가
개성공단인가 금강산 갔다가 박암다스가 총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저런 새끼는 사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월사같이 딱 들어가는 사람을 딱 끊었어요. 안 줬어요. 쏴주고 미국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북한 국민들 굶어 죽지 않냐?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쌀이 안 들어가니까 간부들 대한민국에서 들어온 쌀로 간부들 목에 살려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건데, 경찰, 보위원 그 쌀 주는 사람 시장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회 심어 먹다가 꼭 식량 혹시 뽑아버리고 나무 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그 간부들도 보위원 안전한 가족들도 본인만 출근하라고 500g씩 하루 주고는 가족들은 밑에 앉았어요. 그는 그들이 데리고 있던 아버지, 엄마, 동생들, 자식들은 한 가족이 안전한 보위원, 경찰들은 국가에서 배급을 주니까 아버지, 엄마랑 다른 사건 다 그 집에 와서 붙여가지고 배급을 받으면 뜨면 돼요. 하루아침에 배급 안 주니까 문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보위원이 장화당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장화당 지키는 아줌마 보고 그렇게 빨리 장화당에 받는 여자로 오라. 야, 오늘 그 당실장이 답하나 좀 봐달라 좋은데.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니 뭐 저번에도 뭐 하나 달라고 해서 주니까 계집애 하나 뭐 예쁜 계집애 하나 넣더니 또 달라고요? 없어요 자리니까. 아니야, 이번엔 우리 집사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장화당 지키 아줌마니까 아니 고현동진의 아줌마 집은 뭐 배구 타는데 왜 아줌마가 사모님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도 배구 못한 지 몇 달 됐어. 굶어 죽게 됐어. 하나 줘. 아이고 보이는 사모님이 나온다고 내가 드려야죠. 그거 쪽이다 해가지고 잘 먹기 쏘는 게가 자리 하나 잡아줬어요. 안전원이 딱 보니까 보이는 그렇게 세먹거든. 그러니까 안전원도 하루 나와서 그 정관장 시키는 야 우리 너치들도 좀 나와야 되는데 자리 하나 해놓으라. 아이 안전원 놈들 배고 못하니까 우리도 뭐 몇 달째 못하.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전원이 그 장관장에 나온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아주머니 하나 불러다가는 야 돈 몇천만 원 좀 꺼줘. 아니 안전한 동지 저번에 꺼준 돈도 안 갚았는데 또 달라고 그래요? 아니 그걸 갚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일부터 장마당 나와야 되는데 미천이 없으니까 장사를 못하지 않아. 아 그래요? 장사하려고요? 아 그럼 꺼주지. 보이는 아주머니도 안전한도 당연히 가족도 다 가족들이 장마당에 나와요. 다 돈 꿔가지고 미천 받아가지고 장사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에는 보이는 안전한데 개님이 장화당 단속하고 남조선 상품, 중국 상품, 외국 상품은 뺏어가고 술 뺏어가고 담배 뺏어가고 막 통제하고 막 이러던 건데 안전한 보이원이 오히려 장화당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꽃제비들이 애기가 또 채가지고 튀는 놈도 있고 와서 돈 내라고 깡패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경찰이 총차고 또 나타나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못 사는 너 새끼는 일 안 하면 못 사는 그 아줌마들 겨우 하루에 몇 번 본다고 그 뺏기라 이 개놈 새끼야. 가자 가보고 그거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장이 활성화가 막 되잖아요. 깡패들이 없어지고 막나들이 뺏어가고 막 찍고 있다고 없어지고 싸움하는 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엔 일반 시민들이 적이었던 안전한 당일권 보위원들이 친구가 돼요. 또 사회도 곡식을 심어먹는데 안전한 애도 보위원 애도 사회도 떼기밭을 일커가지고 같이 심어먹고 안전한 보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그 곡식을 심어요. 지금 밤에 어떤 놈들이 와서 자꾸 채가는데 이 안전한 놈들이 낮에는 들어가자고 밤에는 권총 차고 그 산을 가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전하게 뒤에 죽여주니까. 그래도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쌀 들어가니까 얼음이 되잖아요. 안전한들한테, 보위원들한테 쌀도 배급 주는 사람이 너네 가족 부인들 장가장 나가는 거 있지? 그 철수시키자면 높이올 때 가서 할 수 없이 철수시키는 거예요. 장가장 가서 시키는 거예요. 또 산에 심어먹던 거 못 심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이 선이냐 좌파 정권이 선이냐에 따라서 북한 주민 속에 자유가 오느냐 통제가 오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의 대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쌀이 안 비가면 북조선 사람들한테 김정은이도 자기가 쌀을 못 주니까니 너희들이 벌어먹으라고 내쳐주는 건데 중국에서 미술하든 일본에서 미술하든 남서선 작품도 어떻게 들어가지 말인가요? 우리 탈북자들이 막 섞어 중국 상품들 옷, 신발 뭘 보내주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장만하면서 막 넣고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장사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작가성부가 들어서서 쌀을 주고 돈을 주게 되면 북한 사람들의 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디 가고 우유 가는 거, 우유 가는 거,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약이 가면 신윤주에서 넘겨주는데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약 뭘 몇치약 넘겨받았으면 아까 사인만 해주고 돈을 보냅니다. 그 약이 어디 쓰이는지 이 남쪽에서 약 해주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육 사람들은 그 단체를 북한 지원 단체를 묶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는 자기네도 그거 가지고 거기서 노임 1년에 큰 연봉이 거의 2억씩 되게끔 얻어 처먹으면서 그 돈 걷어가지고 거기서 약 밑박스 싸가지고 일다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이거 뜨겁지는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 6월 며칠까지 여약은 며칠까지 그 유효기간만 딱 줬고는 그 약을 평소에 있는 4호 창고 2호 창고는 전시 예비용 군수 식량 창고고 4호 창고는 전시 예비용 유체 생필품 의료약품 물자를 보관하는 4호 창고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숫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인민들한테 가진 우유가루요 약이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련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겠으니까 이거 6월 말까지 한덕이니까 한두 달 앞섰으니까 이거 지금 내야 되겠다 하면 정부에다가 여약을 풀어서 유효기간이 다 됐으니까 풀겠습니다 하면 사인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박스 채권해가지고는 자기도 한 박스 가지고 또 자기네 보일러한테 가구들한테 한 박스 주고 하면 그 약들 그다음에 그 가진 놈들은 장마당에 팔아서 벌게 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약이 얼마나 좋은지 중국 건너가게 되면 이 결핵약 같은 건 한 박스 없어지는 건 그 통짜로 한 박스가 없어져요. 그렇게 착하려고 서치면서 대한민국 다. 응? 근데 대한민국에서 공짜로 준 거니까니 저거 가진 놈은 그저 행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약이 이제 각 병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면서 뜯어먹으면서 점점 내려가면 100박스 버릇하면 병원의 밑에는 반의 박박스 정도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료소장 병원 원장들이 자기가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이런 의사들은 배급을 못 주니까 약을 팔아서 먹고 살라고 약을 노인 대신 대한민국에서 들어버린 약이 필요합니다. 의사들한테. 그래서 뭐 김태산 폐결에 뜨거친 약 처방하고 처방까지는 무상으로 하는데 약이 없잖아요. 까만 게 없으니까. 의사가 팔아주고 장마당에 가서 싸먹게 합니다. 의사가 장마당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판이 준 약은 북한에 가서 백성들은 거의 안 먹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을 쌀 돈이 없는데 이거 지금 그 6개월 이상 먹어야 이 폐기를 없겠는데 6개월 먹으려고 쌉니까?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낱개를 파니까 포장 단위로 팔는 건 모르겠는데 안에 있는 거 요란식 포장인 거 낱개를 팔려는 거니 유효기간이 6개월 안에 1년 넘어간 약도 그냥 밀가루 그저 그냥 팔리는 거예요. 밀가루 약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약을 주고 지원을 해줘봐야 일반 국민들한테는 오직 꼭대기 놈들만 살찌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죽지 말라고. 남조선 사람들 제발 그좀 그따위 새끼들한테 대북 지원한다는 새끼들한테 속아서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자식이나 좀 얼마나 키우라고. 아마도 그러면 여기에 독거노인들 소녀과정들 가뜩이나 좀 갖다 지원해 주지 북한 사람들 돕는다고 하면서 기별도 가지 않는 짓거리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상